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1452년 명경태 3년 빈전도감을 설치하다. 공조판서 정의지 좌참찬 허후 예조찬판 정척을 제주로 삼고 보성윤 이합을 대전관으로 삼고 영천위 윤사로를 수령관으로 삼고 이귀를 시릉 내시로 삼았으니 모두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정해서 신달한 것이다. 빈전도감은 국상 때 빈전의 모든 일을 맡아보던 임시관아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석전을 올리고 종친과 문무백관이 백이 535 헛각대로 공림하였다. 석전은 상내에서 연습할 때 장례 때까지 사이에 매일 저녁 신위 앞에 제물을 올리는 의식이다. 공림은 임금이 친히 영전에 고고하고 조문합니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염습하고 전을 올리고 공림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파평위 유남을 궁성 남면 절제사로 전의 위 이원을 서면 절제사로 첨지 중초원사 이영을 북면 절제사로 중촌 부사 최숙손을 동면 절제사로 삼아 각각 통속된 군사를 거느려 수비하여 순을 돌게 하고 이 밤에 의정부는 권례에 술직하고 승정원 집현전도 또한 모여 숙직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5일 정민 첫 번째 기사 조전을 올리고 공림하고 빈소를 이룰 때까지 조석으로 공림하였다. 조전은 장사를 앞서 이른 아침부터 영전에 지내는 제사의식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5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소렴하고 전을 올리고 공림하였다. 소렴은 시체에 새 옷을 입히고 이불로 쌉니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5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대간에서 내이 전순이 변한산 최엽 등을 취재할 것을 청하다. 대행대왕의 병환이 점점 깊어지므로 여러 신하들이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은 이가 없었는데 내이 전순이 변한산 최엽 등이 모두 정세가 순하다고 하였으니 국문화에 취재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곧 도승지 강맹경을 시켜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전순이 등이 어찌 여기에 이를 것을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대간의 말을 또한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하니 드디어 전순이 등의 의금부에 내렸다. 대행대왕은 죽은 뒤에 시효를 받기 전에 임금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5일 정민 네 번째 기사 윤사로를 빈전도감 제주로 삼고 영의정 황부인을 빈전국장 산는 세 도감을 총호사로 삼았다. 총호사는 국장도감 도저제를 말한다. 의정 대신이 맡아보았는데 상장에 관한 모든 일을 총괄을 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5월 15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대간에서 도승지가 시선하고 연로한 환관으로 입식해 하도록 하려다. 지금 저하가 어리시니 첫건대 도승지로 하여금 정부 대신과 함께 매일 시선하고 무난하게 하고 또 환관으로 연로하고 권신한 자를 택하여 좌우에 입시하게 하고 간사한 소인을 가까이 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렵기를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시선은 임금이 먹는 수라상을 보살피고 감독하던 일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5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환관 김년을 성전색으로 삼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환관 김년을 그대로 성전색으로 삼고 만일 김년이 연고가 있으면 김충으로 대신하소서 하였다. 성전색은 조선 때 내시부의 한 벼슬인데 임금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선전빛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렴하고 전을 올리고 공림하였다. 대렴은 소렴을 치른 다음 날 시신의 옷을 입히고 이불로 싸서 배로 묶는 일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황보인, 우의정, 김종서, 좌찬성 정분, 명조판서 민신, 이조판서 이사철, 전 동지중추원사 이사임을 산능도감 제조로 삼고 또 황보인, 김종서 정분 및 호조판서 윤형, 예조판서 이승손은 국장도감 제조로 삼았다. 산능도감은 임금이나 왕비의 능을 새로 만들 때 산능을 조성하던 일을 맡아보던 임시관아이다. 국장도감은 국장에 관한 일반 일을 맡아보던 임시관아, 거여, 제공, 보관, 책보, 능지, 길흉, 명기, 의장, 상류, 포연, 제기, 반호, 제전 등의 의식과 절차를 맡아 감독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주기년 5월 17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너희 전위기도 주문할 것을 청하다. 전순이 등의 말에 의해 너희 전위기 등도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약을 드렸다 하니 아울러 주문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연전에 세종께서 불리하였는데 대행대왕께서 의정부로 하여금 근래에 들어와서 자세히 의논하여 약을 쓰게 하였습니다. 지금 의원 등은 정세의 경중도 밝게 말하지 않아서 대신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쓰는 약도 또 대신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니 죄가 너무나 큽니다.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다.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여러 의원이 모두 말하기를 평순하고 좋으시다 하기에 신등도 듣고 그렇게 여겼는데 뜻밖의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전기 등도 마땅히 아우러 주문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불이에는 왕의 몸이 편치 않음이고 대행대왕은 문종을 말한다. 단종실록 1권 단종주기는 5월 17일 기호 두 번째 기사. 세조가 강명경에게 궁성 순찰을 강화할 것과 진선에 유의할 것을 이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별도로 궁성 안팎을 순찰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요. 동궁으로 하여금 과히 애통하지 말고 기운을 행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요. 진선하는 것을 조심하여 살피는 것이 세 가지라 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주기년 5월 17일 기운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상례 및 성복에 관하여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1. 각도의 관찰사, 젖제사, 처치사, 목사 이상은 사람을 보내어 전을 올려서 진위하고 이품 이상 외가는 비록 목사가 아니더라도 또한 전을 올리고 연변과는 거예하지 않을 것. 1. 초상으로부터 졸곡 때까지 여러 제사를 아울러 정지하고 성빈한 뒤에는 오직 사직만 제사할 것. 1. 도형, 유형 이하는 27일 후에 대벽은 3년 후에 단결할 것. 1. 3년 동안 풍악을 쓰지 않고 졸곡 후에는 오직 큰 제사에만 풍악을 쓸 것. 1. 졸곡 전에는 가취와 도사를 금할 것. 1. 마을에서 저자 여는 것은 5일로 할 것. 1. 왕세자는 참취를 3년 있고 졸곡 후에는 백이 익선관, 흑각대, 백피화로 하고 무릇 상사에 관계되는 데는 상복을 입을 것. 1. 냉명부, 귀인, 소용, 외명부, 친녀, 공주는 참치를 3년 있고 졸곡 후에는 백의상, 흑계두, 흑대, 백피해로 할 것. 1. 육상 이하는 참치를 3년 입대, 배자, 계두, 포대, 소해로 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상, 흑계두로, 흑대로 할 것. 1. 종칩 및 문무백관, 전함, 당상은 참치를 3년 입고 졸곡 후에 백이 오사모 흑각대를 하고 무릇 상사에 관계되는 최복을 입을 것. 1. 수릉간 및 실흥 내시는 참치를 3년 입을 것. 1. 여러 도의 대소사신 외관 및 각전 환관의 의복은 백관과 같을 것. 1. 사알, 사약, 서방색, 반감 등의 의복은 아울러 환관과 같을 것. 1. 별감, 소친씨 및 각 차비인은 추포, 직령의 두건 마대, 백승해로 하고 졸곡 후에 백이 흑두건, 흑대로 3년을 마칠 것. 1. 삼군 갑사는 백이 백립 마대 백피화로 하고 졸곡 후에는 흑대 흑립으로 3년을 마칠 것. 1. 직사가 있는 전함 각품 및 성중관 내금이 중의위 충순위 별시위 내직원 사준원의 유이다. 백이 백포모 마대 백화로 하고 졸곡 후에는 오사모 헛각대로 3년을 마칠 것. 1. 의정부 중추원 6조의 녹사, 선차방, 지인 및 여러 사의 이전은 백이 백평정두건 마대 백화로 하고 졸곡 후에는 흑평정두건 흑대로 3년을 마칠 것. 1.
중외의 전함 산품 이하 및 생원도는 백이 백립 백학하로 하고 생원생도는 학교에 들어와 쓰는 백두건을 하고 졸고 후에는 백이 백립 흑대로 3년을 마칠까. 1. 일품 이하 명부에는 백포대수 개두 포대로 하고 졸고 후에는 흑개두 흑대로 3년을 마칠까. 1. 서인 남녀 승도는 백이 백대 백립을 하고 졸고 후에 제복할까. 1. 초조례 소유 갈도 장수 나장은 백이 백대 백포 두건으로 하고 졸고 후에는 흑두건 흑대로 3년을 마칠까. 1. 사직서 종묘서 문소전 여러 산능 소객전 등의 관원은 아울러 평상복을 입고 본사를 나오면 의복을 백관과 같이 할까. 1. 경의전 소릉 등의 관원은 의복이 백관과 같을까 하고 또 아래기를 예전 예에 성빈한 뒤에 이튿날에 조전으로 인하여 성복하였으니 이번 18일 조전에 백관이 공립하고 임시무를 갔다가 성빈한 뒤를 기다려서 성복하고 들어와 위에 나가서 성빈전으로 인하여 공례를 행하고 또 빈전의 상시 전작은 수령관으로 하여금 대신 전을 드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애는 발상이며 대벽은 사형이고 내명부는 옛날 궁중에서 봉직하던 여관들인데 그 분계는 빈, 귀인, 소의, 수기, 소용, 수경, 소원 등으로 정일품에서 종사품까지였다. 외명부는 왕족과 종친의 처음인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의 직품에 따라 봉작을 받은 여자의 통칭이다. 육상은 궁관의 총칭인데 중궁을 인도하는 상궁, 예의와 기거를 맡은 상이, 복용, 채장의 수량의 공급을 맡아보던 상복, 선수와 품제를 맡아보던 상식, 연현과 진어의 차설을 보던 상침, 여공과 과정을 맡아보던 상공. 개두는 옛날 상복을 입을 때 쓰던 쓰개의 일종인데 국상 때 왕비 이하 나인의 머리에 쓴 여림모를 말한다. 사약은 액정세에 속하던 벼슬인데 대전 및 강문의 열쇠를 보관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서방색은 대전 액정세의 한 분장이다. 반감은 궁중에서 음식물과 물품의 진상을 맡아보던 벼슬아치인데 문소전, 대전, 왕비전, 세자궁 등에 두었다. 차비 이는 특별한 사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던 사람이다. 선차방은 의정부에 속하던 관청인데 의정부와 육조 사이의 서류나 계본 등을 전달하고 수납하던 일을 맡아보았다. 명부는 봉작을 받은 부인의 총칭이다. 초조례는 관아의 하례이며 소유는 사헌부의 하례이고 갈도는 사관이나 옥당의 관원이 출근할 때 앞에 서서 길을 치우며 인도하던 하례이다. 장수는 곤장을 치던 하례이다. 나장은 의금부의 하례이다. 문소전은 태조 및 신의 왕후의 혼전이 있는 곳이다. 소격전은 하늘과 땅, 별에 지내는 도교의 초제를 맡아보던 관청이다. 경의정은 문종과 거비, 권씨를 모신 혼전이다. 소릉은 문종비, 권씨의 능이다. 문종실록 1권 단종실록 1권 단종특위년 5월 17일 기후 네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홍심이 도사 최서로를 보내어 전을 올려 진위하였다. 여러 도에서 들은 바로서 선후하여 모두 전을 올렸다. 단종실록 1권 단종특위년 5월 1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내이 전수인은 전의감으로 정직으로 변한산 최읍은 아전으로 강등하다.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전순이는 수종이니 중하게 배대 시를 기다리고 변한산 최읍은 수종이니 1등을 감하여 장 100대 유 3천리로 하고 조경지 전인귀 김길호 조흥주 정차량 송첨은 장 90대를 때리소사했다. 정부의 인원에 아울러 고신을 거두고 전순이는 전의감 청직으로 정하고 변한산 최읍은 영사로 하고 조경지 조흥주 전익위 김길호 정차량 송첨은 전대로 내의원에서 사진하게 하였다.
창직은 창직이고 영사는 아전 서리따의 총칭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사정전에 빈소를 차리고 전을 올리고 공림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성복하고 전을 올리고 공림하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건정문에서 즉위하고 교서를 반포하다. 노상군이 건정문에서 즉위하고 반교하기를 공손히 생각건대 우리 태조께서 하늘의 밝은 명령을 받아 대동을 운거하여 차지하고 태종 세종께서 선업을 빛내고 넓히어 문치로 태평을 이루고 우리 선부왕께서 승한덕과 지극한 효도로 큰 기업을 이어받아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를 하여 원대한 것을 도모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뭐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여러 신하들을 벌이었으니 땅을 치고 울부짖어도 미칠 수 없어 애통이 만극하다. 돌아보건대 큰 위는 오래 비워둘 수 없어 경태 3년 5월 18일에 즉위하노라. 생각건대 소자가 때는 바야흐로 어린 나이에 외로이 상중에 있으면서 서정 만기를 조처 할 바를 알지 못하니 조정의 입을 능히 담당하지 못할까 조정의 업을 능히 담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목과 얼음을 건너는 것과 같이 율류를 하게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모든 사물을 매양 대신에게 물어 한결같이 열성의 헌장에 따라서 갓난을 크게 구제하기를 바라니 너 중에의 대소신료는 각각 너의 직책을 삼가하여 힘써 나의 정치를 보좌해서 끝이 없도록 도모하기를 생각하라. 주원의 법적과 연방하는 조목과 합당히 행할 일들을 뒤에 조목조목 열거한다. 1. 경태 3년 5월 18일 새벽녘 이전부터 모반 대역 모반과 자손으로서 조부모 부모를 못살 구매한 것과 처첩으로서 남편을 못살한 것과 노비로서 주인을 못살한 것과 고의로 살인한 것과 고독과 연매한 것과 다만 강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 주겠다. 1. 제도 여러 고을의 인민들이 받은 의청의 곡식은 각각 원수에서 3분의 1을 감하여 민생을 소생시킬까. 1. 공처의 모실, 포흠, 일체의 추징하는 물건은 모두 다 감면할 것. 1. 옥속의 괴로움이란 하루를 한 해같이 지낸다. 원통하고 지체됨이 있어 혹 화기를 상할까 염려되니 모름지기 급히 심리하고 분면하여 오래 체류하게 하지 말고 그 중에 마땅히 가두어두어야 할 자도 또한 좋게 보호하여 큰 추위와 더위 장마에 병이 나서 옥중에서 얼어 죽는 일이 없게 할까. 1. 환과 고독과 독패 잔질은 어진 정사에 우선되는 것이니 중의 유사는 곡진이 존을 가하여 살 곳을 잊지 말게 할까. 효자 절부는 중의 유사가 실적을 명백하게 갖추어 계달하여 정표에 빈거할 것. 1. 변방을 수비하고 농사에 힘쓰는 것을 제외하고 중에 기묘하지 않은 공력과 일체의 부비를 모두 다 정제하여 파할 것. 1. 부역을 평균하게 하는 것은 민족의 중요한 일인데 모든 차약하는 관리들이 과정하기를 한결같게 하지 못하여 호부하고 세력 있는 자는 구차히 면하고 고가가 오로지 그 괴로움을 받으니 내가 심히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제부터 감히 전과 같이 불공평하게 하는 자가 있으며 감사가 규철하여 다스릴까. 1. 농상과 학교는 왕정의 근본이니 소재의 수령들은 허문을 일삼지 말고 독려하고 건과하여 힘써서 시료를 보게 할 것. 1. 각도의 절제사 처치사 및 연변의 진수관들은 힘써 병마를 조련하고 군사를 무율하며 항상 조심스럽게 지키도록 노력하여 일체의 방어 사물을 감히 조금이라도 게을리하지 말 것.
이 감사는 법으로 한 방면을 영설하고 직책은 출척을 오로지 하니 그 수령들이 위로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어긋나고 탐하고 방종하여 법대로 하지 않으며 백성을 병들게 하고 다스림을 해치는 자는 거듭 규리를 가할 것. 1. 내가 이제 어리고 학문이 성취되지 못하여 예전에 거상하던 대로 예의 글을 읽음에 있어서 비록 빈소 옆에 있더라도 학업을 폐하지 않고 항상 경영과 더불어 함께 있으며 상례를 읽고 날마다 경영 대신과 같이 강론에 힘쓰겠다. 1. 고사의 정사가 모두 중국 서적에서 나왔는데 하물며 내가 어리고 시비에 어두우니 무릇 좋지 하는 것을 모두 정부 6조와 더불어 의논하여 행하겠다. 1. 전에 6조에서 항상 직접 아래던 공사는 지금부터 모두 정부에 보고해 계문해서 시행할 것. 1. 당상 이상 관원과 대성 정조와 방어에 긴하게 관계되는 연변 장수와 수령의 제수는 모두 정부 정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고 그 나머지 3품 이하의 제수도 또한 모두 살피어 박의하라. 무릇 제수에 강하에서는 내가 사사로이 가까운 자들을 쓰지 않고 모두 공론대로 하겠다. 만일 특지로 제수할 자가 있으면 반드시 모든 정부 대신에게 의논하여 모두 가하다고 말한 연후에 제수하겠다. 1. 대소 과제는 모두 정부에 내려 의논한 연후에 내가 마땅히 친히 결단하겠고 감히 좌우의 사사로운 청으로 가볍게 하고 중하게 하지는 않겠다. 1. 이미 이루어진 경례나 가하다 부하다 할 것 없는 일체의 항상 행할 수 있는 잡사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공사는 모두 승지로 하여금 연대하여 아뢰게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다시 상냥하고 가부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정부 대신과 더불어 친히 의논하여 결정하겠다. 1. 승정원은 직책으로서 출납을 맡게 되는데 관계되는 일이 가볍지 않으니 대수 인원들은 일체 사사로운 일은 아뢰지 말 것. 1. 언로가 열리고 막히는 것은 일 안에 관계되는 것이니 대간이 일을 말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진언하는 것을 아우러 받아들이고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또한 마땅히 너그러이 용납하겠다. 1. 대소 신료들이 사설의 서로 분비하여 공사를 폐하고 사설을 영위하거나 혹 망령되이 사설을 일으켜서 시비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공가에 이익될 것이 없고 자기에게 손이 있으니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경계하는 것이다.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죄주고 용서하지 않겠다. 1. 군사를 맡은 대신의 집군사는 진퇴시키지 못하고 한결같이 육전에 의할 것이며 어기는 자는 헌사가 규리할 것이다. 1. 2조 병조의 집정가에 분경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지만 다만 서무를 헤아려 의논한 정부의 대신 및 귀건 각처에서는 분경을 금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물에 한잡한 무리들이 사설의 서로 가서 배없는 패단이 진실로 다단하니 이제부터 이후로는 한결같이 집정가들의 분경하는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공사로 인하여 진퇴하는 것과 출사하는 자는 이 한계에 두지 않을 것. 1. 상례를 제외하고 무릇 특사할 일이 있으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정부에 의논한 뒤에 행할 것. 1. 대저, 기교, 완호에 관계되는 물건은 진상하지 말고 대소, 신료가 시계에 의해 사은, 하직, 복명, 문안 하는 등의 일 외에 사설운 일로 대궐에 나와 인연으로 계달하는 자는 반드시 유사에 붙이고 혹시라도 용서하지 말 것. 새로 천명을 받아 특별히 비상한 은혜에 젖었으니 길이 기쁨을 누릴 것이며 무강한 복을 넓히기 바라노라 하였다. 처음에 제수하는 조목을 의논할 때 견판이조 후는 3품 이하를 모두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여 정하려고 하였으나 2조 참판 이계정과 예문 제약 정창순이 반박하였다. 이날의 윗사와 백관들이 모두 소리 없이 울었고 세조가 가장 비통해하였다. 이용은 승하한 뒤로부터 매양 대궐들에 들어오면 기뻐하는 것이 얼굴빛에 나타났다. 상제가 공림할 때 세조께서 애통함이 지성에서 나오니 조신들이 로 바라보는 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용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평일과 다름이 없었다. 세조가 사저로 물러가서 자성 왕비와 더불어 서로 대하고 울어서 비통함이 지쳐서 기운이 막히니 약을 먹고 풀기까지 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대행의 언덕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랴. 내 마음을 다하기를 원할 뿐이다. 대행이 천승이 어질고 효도하여 사람들에게 대하여 신의가 도두어서 가볍게 절무를 하지 않았다. 세종의 상사 때 졸고 후에 내가 본래 일을 다스리는 데 있어 반드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하여 항상 와서 실선할 것을 명하였고도 나더러 정대하고 충성하고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하여 항상 더불어 일을 논하였다. 너무 많이. 일찍이 진법을 만들었는데 말씀하기를 이정 제갈량인들 어찌 수양보다 나을까 하였다. 또 일찍이 내궁에서 칭찬하기를 수양은 비상한 사람이야 하였다. 대저 형제 간에 우애하는 마음이 찬성해서 나왔으니 우리 형제가 이처럼 감격하여 울기를 끝없이 하였다. 대행 왕께서 병환이 위독하자 좌우에 말하기를 수양이 보고 싶다 하였으나 좌우에서 그릇 수기로 알아듣고 마침내 부르지 않았는데 대개 후사를 부탁하고자 함이었다. 왜곡이 많은 것 같아. 고독은 뱀, 진해, 두꺼비 등의 독을 먹여서 배 알이, 가슴 알이, 토혈, 하혈, 부종 등의 증세를 일으키게 하여 사람을 해치는 일이다. 연매는 방수를 써서 사람을 고의로 해치는 일이다. 포흥은 관청의 물건에 사사로이 써버립니다. 정표는 선행을 칭찬하고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립니다. 부비는 어떤 일에 드는 비용이고 이라는 다스리는 일과 어지럽게 하는 일이다. 붕비는 붕당을 이루어 자기 편을 두둔합니다. 분경은 관리들이 엽관 운동을 하기 위하여 곤문세가를 찾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너무 많이 왜곡되네. 단종실록 1권 단종주기년 5월 18일 경술 5번째 기사. 즉위하는 의식은 이날에 상스사에서 대보를 찬궁 남쪽의 동편 가까이 베풀어 놓았다. 안이 있었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조국으로 갈아입었다. 감찰전이 이하가 먼저 들어와 위차에 나아갔다. 복례랑이 종친과 백관을 이끌고 들어와서 정정 위차에 나오기를 모두 평상시와 같이 한다. 복례랑이 영의정을 이끌고 동편뜰을 지나 올라와서 빈전 동남 모퉁이에 나와 서양하여 꿇어 부복하여 한다. 예조 판사가 여차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면복을 갖출 것을 고한다. 상의원의 관복이 면복을 받들어 드린다. 왕세자가 최복을 벗고 면복을 갖춘다. 판통내가 사왕을 이끌고 전정 길 동쪽에 들어와 북향하고 쓴다. 액정세에서 대강 요와 자리를 베푼다. 판통내가 말하여 꿇기를 청하면 사왕이 꿇는다. 종친과 백관도 함께 꿇는다. 통찬이 또한 부른다. 사향이 내직 별감 두 사람이 공복으로 향 올리기를 끝내면 판통내가 보복 흥평신을 고하여 청하면 사왕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종친과 백관도 같다. 통찬이 또한 부른다. 전이가 사배라 하면 판통내가 국궁 사배 흥평신을 고하여 청한다. 사왕이 허리를 굽히고 사배하고 일어나 허리를 편다. 종친과 백관도 같다. 통찬이 또한 부른다. 영의정이 창궁 남쪽 책상 앞에 나와 부복하여 꿇어 앉아서 대보를 받들고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서양하여 선다. 판통내가 사왕을 인도하고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들어와 향안 앞에 나와 북향하여 쓰게 한다. 꿇어 앉으라고 하면 사왕도 꿇어 앉는다. 액천사가 임시로 요와 자리를 베푼다. 종친과 백관도 같다. 통찬이 또한 부른다. 영의정이 대보를 사왕에게 드리면 사왕이 받아서 근시에게 준다. 근시가 받아들여서 물러가 뒤에 꿇는다. 영의정이 내려가 본 바늘에 나아간다. 판통내가 보복흥 평신을 아래어 청하면 전하가 엎드렸다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종친 및 백관도 같다. 통찬이 또한 부른다. 근시가 대보를 받들고 먼저 내려가 요와 자리 동쪽에 서면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전쟁 가운데 길 배 위에 나아가게 한다. 액정서가 임시로 요와 자리를 베푼다. 전이가 사배하라 하면 판통내가 부복하고 꿇고 국궁 사배 흥평신을 아래여 청한다. 전하가 허리를 굽히고 사배하고 일어나 허리를 편다. 종친과 백관도 같다. 통찬이 또한 부른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중문으로 나가면 근시가 대보를 받들고 앞서서 간다. 전하가 악차에 들면 앞서 충후이가 악차를 동쪽 길
북편 가까이 베풀어 남양하고 액정스가 조화를 베푼다. 산선 및 호위관 승지 사관 사금이 시위하기를 식과 같이 한다. 정치가 백관이 모두 나간다. 액정스가 어좌를 건정정한 한가운데 남양으로 설치하고 또 보안과 향안을 설치한다. 병조에서 여러 위를 통솔하여 대장을 베풀고 군사를 정렬한다. 전하기 악부를 베푼다. 감찰전이 이하가 먼저 들어가 위에 나아간다. 복내량이 정친과 문무 백관을 이끌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기를 모두 평상시와 같이 한다. 판통내가 보복하여 꿇고 어자에 오르기를 아래어 청하면 전하가 악차에 나온다. 판통내가 인도하여 전하가 아자에 오르면 향로에 연기가 오르고 산선 및 여러 호위관, 승지, 사관, 사금이 지휘하고 상수관이 보호를 베풀기를 모두 평상의식과 같이 한다. 오직 악부는 베풀기만 하고 하지는 않는다. 전이가 사배라고 말하면 통찬이 국궁 사배흥 평신이라고 창한다. 종친과 백관이 허리를 굽히고 사배하고 일어나 허리를 편다. 통찬이 괴, 진홀, 삼, 고두라고 창하며 종친과 백관이 꿇어 앉아서 손을 들었던 호를 띠에 꽂고 3번 머리를 조아린다. 통찬이 산호라고 창하며 종친과 백관이 공수하여 이마에 대고 천세라고 하며 산호라고 창하면 천세라고 한다. 다시 산호를 창하면 천천세라고 한다. 통찬이 촐홀, 부복흥, 사배흥, 평신이라고 창하면 종친과 백관이 호를 내고 엎드려다가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허리를 편다. 판통내가 어자 앞에 당하여 엎드리고 꿇어서 예필이라고 아래고 엎드리고 일어나서 본 위치로 돌아간다. 전하가 의자에서 내려 열을 타면 산선 및 호위관이 시위하고 여차로 돌아와서 면복을 벗고 상복을 도로 입는다. 복내랑이 종친과 문무백관을 나누어 이끌고 나와서 조복을 벗고 도로 상복을 입는다. 드디어 건정문에 허위를 베풀고 종친과 문무백관이 최복을 갖추고 동수로 나뉘어 차례로 서고 교서를 반포한다. 찬궁은 빈전 안에 임금의 관을 둔 곳이고 여차는 초가집으로 만든 악차이다. 악차는 임금이 거둥 때 막을 눌러치고 쉬던 곳이다. 보안은 임금의 보물을 올려놓는 상이고 산호는 나라에 큰 의식이 있을 때 임금의 만수무강을 비는 뜻에서 신하들이 손을 치켜들고 만세 또는 천세를 크게 외치던 일이다. 공수는 공경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서 두 손을 마주 잡는 예를 말한다. 허위는 신이 없이 지내는 제사이다. 단정시록 1권 단정적이년 5월 18일 경술 6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내의 전순이 등과 장죄를 범한 오명이를 엄벌할 것을 청하다. 사헌장령 이보험 사관은 우험나 조원희가 본사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예측에 나라의 세자 지가 상략하지 않았는데 춘추에는 시약의 주회로 가하였습니다. 지금 전순이 변한산 최업은 특별히 경한 법전을 따를 것이 아니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주회를 결단하소서 하고 이보험이 또 말하기를 오명이는 장죄를 범한 것이 경하지 않습니다. 옛날 이염이 정시응 등이 장에 좌죄되었는데 비록 사유를 지났으나 모두 변방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명이도 청컨대 정시응 등의 예의에 따라서서 하였다. 또 정부에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대저 죄를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그 정상을 캐어보아야 합니다. 전순이 등은 모두 용렬한 의원이고 정상은 없습니다. 옛날 세종조의 노중녀들 다만 전이감 영사에 소속시켰습니다. 또 오명이는 주에는 비고로 지극히 중하였으나 여러 번 사유를 입었고 이미 장리로서 논하고 고신을 추탈하였으니 아울러 그대로 두는 것이 편할까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략은 먼저 약을 맛봅니다. 단종시록 1권 단종 즉위는 5월 18일 경술 7번째 기사 일본국 대내전 사자 등이 관에 있으면서 대행왕의 보험을 듣고 청사에 위판을 베풀고 조석으로 예비하며 상복 있기를 전하니 이에 배를 주었다. 청사는 마루이다. 단종시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8일 경술 8번째 기사 의정부 당상 및 여러 대군의 집에서 분경하는 것을 금하였으니 대간의 청으로 인한 것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8일 경술 9번째 기사 신석조 등이 대행왕의 후궁들이 여성이 되는 것을 거치도록 해줄 것을 청하다. 지편전 부제학 신석조 등은 대행왕의 후궁들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을 듣고 의논하기를 실 등이 일찍이 대행왕의 하교를 친히 다뤘는데 말씀하기를 세종의 후궁이 여성이 된 것은 부득이 사세에 몰렸던 것이다. 이대로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으니 지금 후궁이 여성이 되는 것은 실로 대행왕의 뜻이 아니다 하고 드디어 허호 등에게 말하여 황보인 김종소에게 고함으로써 거치게 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조아이정 남지는 풍병으로 제고 중에 있었고 좌찬성 이양은 무인인데 의친 공신의 자손으로 세종의 수령관이 되어 갑자기 일품에 올랐으니 그가 묘당에 들어가게 된 것은 실로 물망에 오른 것은 아니었고 국사는 모두 황보인과 김종수에게서 결정되었으며 허후와 정군이 참여하였다. 제고는 관리가 이전화 병조에 고하고 휴가를 얻어 기건 중에 있습니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처음 제를 장의사에서 베풀었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9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사관원에서 내의 전순이 등의 주의를 다시 거론하다. 전순이 등이 일찍이 전의감의 직사를 지냈으니 지금 본감의 청직 영사로 정하면 반드시 역사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니 청건대 모름지기 변방 먼 곳에 충분시키소서. 또 오명이는 당초 도망 중에 있었던 국가에서 장이 중함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체포하였는데 지금 사로서 가볍게 논하며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징계될 것이 없으니 청건대 온 집을 변방에 옮기소서. 만일 지나치다고 한다면 청건대 그 자신만 귀양 보내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사관원에서 또한 전순이 등의 주의를 청함으로 강명경을 시켜 정부에 의논할 때 모두 말하기를 율문 내에 험천감 천문생으로 업을 익혀 이미 성취해서 능히 그 일을 온전히 하였으면 유형과 도형의 주의를 범하여도 각각 곤장 100대만을 때리고 남은 주의는 속받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전순이 등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본감의 천역으로 정하여 업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오명이는 장이 비록 중하나 육준을 상고하면 사유전의 관리로 장을 범하여 자기에게 드린 자는 다시 수용하지 말고 추후하여 죄주는 것도 허락지 말라 하였으니 지금 처음 정사에 마땅히 한결같이 예전 법전을 따르고 주의를 더할 것은 아닙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9일 신해 세 번째 기사 대군의 집에서는 분경을 할 수 있도록 하다. 세조와 이용이 강맹경으로 인하여 정부에 말하기를 우리들에게 분경하는 것을 가만히 이것은 우리들을 의심하는 것이다.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행사하겠는가. 분경의 법은 세종과 대행왕이 일찍이 불굴가하게 여기었다. 금상이 즉위하는 처음에 첫머리로 종실을 의심하여 금하고 막으니 영광스러운 소문을 선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고립되어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스스로 우익을 자르는 것이다. 만일 진실로 의심이 있다면 우리들을 물리치는 것이 가하다. 무엇을 반드시 그렇게 하랴. 우리들은 나라와 휴척을 같이 하니 감히 무관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한다. 우리들이 이 위태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당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여 여러 대신과 더불어 함께 난국을 구제하려 하는데 어찌 도리어 시기하고 의심하는 것을 당할 것을 뜻하였으랴. 대저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살아있는 자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가할 것이다. 가령 세종대왕이 다시 세상에 살아난다면 능히 부끄럽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그를 올려 진수하고자 하였으나 혹 유사의 잘못인지 모르겠기에 먼저 대신에게 고하는 것이다 하였다. 황보인이 크게 놀라서 거짓 알지 못한 체하고 헌부를 허물하여 말하였다. 강맹경이 정부의 의논으로 아뢰니 이에 헌부에 명하여 대군의 집에는 분경을 금하지 말게 하고 종부시로 하여금 교찰하게 하였다. 나쁜 놈. 세종실록 1권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9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전조 왕씨의 봉사는 조건은 아래다.
1. 국초의 왕실을 마전현 암사에서 제사하였으나 그 사당집이 좁고 누추하여 신묘에 합당치 못하므로 기사년에 관찰사로 하여금 고쳐지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여 비가 새어 기울고 퇴락하였으니 선대를 존숭하는 뜻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예전 제도에 의하여 사묘를 고치고 봄, 가을로 향축을 내리어 관원을 보내어 취재하소서. 1. 전조의 임금이 각각 배향이 있으니 그 중에서도 백성에게 크게 공이 있는 자는 주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상고하여 계문하게 하여 종사하게 하소서. 1. 옆 근처의 도관 전농시 종으로 수복 6호를 정하여 윤번으로 수호하게 하소서. 1. 왕실의 사묘를 모전이라 칭하고 그 봉사하는 자손은 모전 모관이라 칭하여 본연으로 하여금 노가를 준하여 월봉을 주소서. 1. 왕실의 후손 왕우지를 마전현에 옮겨 살며 봉사하게 하고 장자는 그 직책을 승습하게 하되 혹시 얻을지 못하거든 어진 자를 택하여 있게 하고 사우 옆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밭이 많은 자에게 기름진 밭 10개를 택하여 왕이 우지에게 주고 가산이 부여하고 충실할 때까지 관에서 농은 옹기 양식을 주게 하소서. 1. 왕승의 자손 중 무후한 사람의 노비를 도관으로 하여금 추세하여 장실한 자 각 15구를 택하여 왕우지에게 주고 양가녀를 택하여 관에서 자장을 주어 성운하게 하고 본관으로 하여금 집을 지어주게 하소서. 1. 마전현은 이미 왕실 사묘의 소재지가 되었으니 다시 승격하여 군으로 하고 명망이 있는 자를 택하여 지군으로 삼을 것이며 희생, 자성, 및 사묘, 수리에 관한 등사를 때로 검찰하게 하고 또 경하게 밝고 경실이 가진 자를 뽑아 교환으로 삼아 왕실의 자손을 교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왕우지는 뒤에 왕순례라는 이름을 주었다. 대행왕이 왕실에게 자손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교서를 내려 자손을 찾았으니 왕순례가 공주에 살고 있었다. 주관이 아뢰니 대행왕이 관찰사에게 이르서 왕순례를 예대하여 보내어 서울에 이르렀는데 얼마 아니 되어 대행왕이 후응하였다. 수복은 묘, 사, 능, 원, 서원 등을 지키던 일을 맡아보던 하례이다. 녹과는 관리 봉급의 규정이고 자성은 나라의 큰 제사에 쓰인 기장과 피다. 단종실록 1권 단종특위는 5월 19일 신해 5번째 기사. 이동량의 상언에 따라 평안도 인산군의 옛 이름을 회복케 하고 수령을 보내도록 하다. 이동량이 상언하였다. 인산군은 중국과 경계를 접하고 또 해구의 문호이기 때문에 전조의 현종이 비로소 거진을 설치하고 사부사 판관을 임명하여 부임시켰고 국초에도 또한 무죄가 있는 자를 택하여 수령을 삼았는데 갑자년에 업성을 강변으로 옮겼습니다. 을충년에 무창으로부터 인선까지 강가에 벌려 있는 여러 업의 다른 군으로부터 와서 사는 사천 외에는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더하여 소모해서 인물이 점점 성하여졌는데 지금은 의주에 속하여 있으니 이것은 적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심히 불가합니다. 빌건대 예전 그대로 하여 주소서. 이조에 내려 인원하니 이조에서 아래기를 경태 원년의 국가에서 의주를 충실하게 하려고 인산을 혁파해 의주에 붙였으니 나 역시 방의 요에 처이니 청근대 예전 이름을 회복하고 수령을 보내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9일 신해 6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승이 사절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9일 신해 7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줄곧 고 3년 안에 배표할 때에만 청산선 5장을 쓸 것을 청하다.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19일 신해 8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유이민을 살도록 허락한 호스와 와주 가운데 사유전은 논하지 않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내린 교지에 여러도의 유의한 사람을 허접한 자는 호스를 양계에 옮기고 도적의 와주는 전 가족을 양계에 옮긴다 하였으나
사유의 전후를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범은 사유를 만나봤으나 면하고 허접한 호수와 와주는 연주하로 도리어 사유를 읽지 못하니 미편합니다. 청컨대 그러므로는 일이 사유전에 있었던 자는 논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허접은 붙어서 살도록 허락함이며 와주는 도둑 소굴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단종시록 1권 단종적이는 5월 19일 신의 9번째 기사. 한길도 도채찰사 황보인이 부령부를 삼기로 옮길 것을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저기 허수라를 거쳐 들어오는 자가 모두 무산 동구에서 8리쯤 되는 삼기 땅으로 내려오니 청컨대 부령부를 삼기에 옮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황보인이 양계의 도채찰사가 되었으므로 비록 서울에 있더라도 양계에 반드시 먼저 황보인에게 보고하여 하렸다. 허수라는 부령의 이름이다. 부령의 지명이다. 단종시록 1권 단종적이는 5월 19일 신의 10번째 기사. 조국간이 함길도 화멍부에 지인을 설치하기를 청하였으나 황보인의 반대로 그만두다. 처음에 동지중추원사 조국간이 상서하기를 함길도 함흥부는 한도의 요충의 땅으로서 함관령의 험한이 있고 또 본래 향이니 마땅히 거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도채찰사 황보인으로 하여금 편하고 편치 않은 것을 살펴보게 하소서 했는데 이때 이르러 황보인이 아뢰기를 함흥부는 연변의 요외의 땅이 아니고 또 방수하는 군사가 없으니 청컨대 지인을 설치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향은 왕가의 선원 대향, 황비의 내외향, 황조비와 황증조비의 내향, 왕비의 내외향 등의 총칭이다. 단종시록 1권 단종적이년 5월 20일 임자 첫번째 기사. 세조와 이용 및 황보인, 김종서, 정분, 정인지, 호조, 천판, 이사순, 동승지, 강명경에게 명하여 영릉에 가서 능자리를 보게 하였다. 단종시록 1권 단종적이년 5월 20일 임자 두번째 기사. 이보음, 조원희 등이 전순이, 이장, 김자한 등의 주의를 아뢰다. 장량, 이보음, 우헌남, 조원희 등이 본사에 의논한 것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순이 등의 전이감의 청직, 영사로 정하는 것이 심히 미편하니 청컨대 조지소 도침군에 충당하여 역역에 이바지하게 하소서니 하고 이보음은 아뢰기를 대우군 이장이 외람되게 건수를 거느리고 강화문으로 들어오다가 문지기가 막자 이장이 문지기를 주먹으로 구타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사유를 입었더라도 파직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조원희는 아뢰기를 통사 김자한은 일찍이 경사에 갈 때에 사사배를 가지고 갔다가 일이 발각되어 좌제하여 고신을 거두었는데 지금 부고사 통사 차견 통사로 차견하는 것은 미편하니 고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이보음이 또한 아뢰기를 김자안이 전년 봄에 중국 서울에 갔고 가을에 중국 서울에 갔으며 또 건법을 범하여 죄를 당하였으니 청컨대 보내지 마소서 하였다. 곧 여러 대신이 의논하였고 전교하기를 이장은 파직하여야 하고 전순이 등의 죄는 본래 정상이었고 또 사유전에 있었으니 죄를 가할 수 없다. 김자한은 치고와 승습을 청하는 일이 중하니 어진 사람을 거용하는 것이다. 비록 오늘 중국 서울에 가고 명일 중국 서울에 가더라도 무엇이 해로우냐 하였다. 도침군은 조지소에서 당나무 원료를 다듬어서 종이를 만들던 군정이다. 단종시록 1권 단종적이년 5월 20일 임자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수성도 명원참을 여거산에 옮기도록 청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함길도 거산도의 여러 참은 3대령을 넘어서 왕래하므로 인마가 곤패 조잔하기로 날로 심하니 청컨대 수성도 명원참을 여거산에 옮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시록 1권 단종적이는 5월 20일 임자 네번째 기사. 궁성 밖의 수기하는 군사를 반을 나누어 교대로 번들 것을 명하다. 단종시록 1권 단종적이는 5월 20일 임자 다섯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총통과 화살 만드는 것을 정지해 줄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전에는 경상도의 웅신진, 부산포, 제포, 연포 외 여러 진과 연변의 여러 업, 여러 포에서 총통과 화살을 농사터를 따지지 않고 만들었는데 미편합니다. 청컨대 공기, 수보, 례에 의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정지하고 여러 도도 또한 이에 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육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2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김새 및 유수강을 명나라에 보내어 부음하고 아울러 시호와 승습을 청하다. 부고를 알리는 표에 이르기를 호천이 작은 나라를 조성하지 않았어 선부가 갑자기 소대를 하직하였으니 이에 부엄함을 당하여 슬프고 황황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였고 전에 이르기를 신이 스스로 복이 박함으로 인하여 갑자기 집의 화를 입으니 슬프고 통박한 정을 견디기 어려워 감히 부고이해를 펴니다 하였다. 시호를 청하는 표에 이르기를 제왕의 큰 도량은 비록 먼 곳이라도 버리지 않고 인자의 지극한 정은 오직 어버이를 지극히 나타냅니다. 이에 위태한 정성을 다하여 단총을 더럽힙니다. 거기 생각한데 신의 아비 선신이 멀리 패봉에 처하여 거듭 총우를 입었습니다. 항상 술직을 삼가서 작은 정성을 다했는데 향년이 길지 못하여 갑자기 소대를 하직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하늘을 부르짖는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오직 영명의 은혜를 바랍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선부의 향모하는 정성을 기억하고 고신의 박질한 뜻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혈전을 반사하여 정혼을 위로하면 신은 삼가 마땅히 전례를 이어 충성을 다하여 그 직책을 폐함이 없고 동방백성과 더불어 수를 빌 것이니 감히 회포에 있겠습니까? 하고 전에 이르기를 시호를 주는 것은 오직 충성을 권하는 것이며 어버이를 나타내는 것이 반드시 명령을 청하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리석은 회포를 펴서 총문을 더럽힙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신의 아비 선신이 멀리 패방에 처하여 다행히 밝은 운수를 만나서 정성껏 후도를 준수하여 항상 땅덩이를 지키는 정성을 바치었는데 갑자기 성조를 하직하니 길이 종신의 슬픔을 남겼습니다. 애통을 머금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간절히 영명의 은혜를 바랍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고자를 애유라는 인을 미루고 먼 사람을 회유하는 도를 못받아서 특수한 칭호를 반사하여 정혼을 정표하면 신은 삼가마등이 공경하여 선신의 행함을 따라서 항상 천년의 수를 빌겠습니다 하였다. 행장은 이러하였다. 선왕의 성은 이시오 이름은 향이요 자는 휘지이니 장헌 왕의 맏아들이다. 모기는 심시이니 본국 영의정 부사 시문의 딸이다. 영락 12년 가보년 10월 초 3일에 왕을 낳았는데 어려서부터 총면하여 배우기를 좋아하였다. 신중년에 나이 8세였는데 장헌 왕이 국조로 3기를 청하니 명년 가을에 태종 문 황제가 소감 횟수 낭중 진경을 보내어 봉하여 조승국 왕세자로 삼았다. 성균관에 입학하였는데 이때부터 하급인 날로 진보하고 항상 빈사를 접하여 행동하며 규구로 하여금 조금도 게으른 모양이 없었다. 선덕 인양 정민년에 장헌왕이 왕을 보내어 명년의 정조를 할애하고자 하니 선종 장 황제가 칙서 주기를 들으니 세자가 와서 조회하여 뵙고자 한다 하니 이미 왕의 부자에 충성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보겠다. 그러나 세자가 지금 학문에 부지런히 힘쓸 나이를 당하였고 하물며 먼 길을 발습하기가 쉽지 않으니 오는 것을 면하게 하고 만일 이미 길을 떠났거든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였으므로 명령을 받고 거치었다. 정통 10년 을충년에 장헌왕이 오랜 병으로 이를 보지 못하고 왕에게 명하여 서무를 참여하여 결정하게 하였는데 시하는 바 행동이 모두 의에 합하니 장헌왕이 부탁할 때가 있는 것을 기뻐하여 편안히 조양할 수 있었으니 나라 사람들이 서로 경사로 여기었다. 왕이 성품이 지극히 효성하여 여러 일에 몰리고 바빠도 상략하고 시선하는 것을 반드시 몸소 친이하였고 방중까지 곁에 모시어 물러가라고 명하지 않으면 감히 물러가지 않았고 사이에 빈으로 인하여 서사를 강론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니 하루 사이에 조금도 한가하지 않았다. 11년 병일년에 3월에 모비 심시가 흥하고 경태 원년 경호년 2월에 장훈왕이 또 흥하니 왕이 수장을 입에 물 넣지 않기를 3일이나 하였고
애회하기를 제도에 넘었으며 상제는 고래를 따랐다. 장원왕의 상중에 있을 때 바야흐로 등창을 알았는데 빈소에 모시고 호곡 병용하니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전하가 등창이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 추위에 상하여 빈소를 지키다가 신체를 고단하게 할 것이니 청컨대 물러가 밖에 거하여 평복하는 것을 기다려서 빈소를 모시어도 넣지 않습니다. 어찌 괴롭게 소절만을 지키고 대계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말하기를 참아 못할 바이다 하고 굳이 청하에도 허락하지 않았다. 상막과 상식이 체업하고 비이하기를 3년을 마치도록 한결같이 초상 때와 같이 하니 좌우가 모두 슬퍼하였다. 장훈왕이 호응하기 전에 세자의 면복을 청하였는데 금상 황제가 특히 칠장 관복을 하사하니 왕이 배신 이견기 등을 보내어 표를 받들어 사언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왕으로 승습하기를 청하니 황제가 태감, 윤봉 등을 보내어 왕을 봉하여 조선국왕을 삼고 인하여 구장 면복과 채단과 아울러 왕비의 권씨의 관복 채단을 주고 조서를 주었는데 이르기를 고왕이 하늘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섬김에 게으르고 어김이 없었는데 이에 돌아갔으니 마땅히 계승함이 있어야 하겠다. 세자는 왕의 적장자인데 성품과 자질이 충효로와 나라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는 바이다. 이제 특별히 봉하여 왕을 삼아 이어서 국사를 주장하게 하니 무릇 나라 안의 대소신서들은 힘써 너 마음을 다하여 착한 도를 보익하여 반드시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생을 편안히 하고 업을 즐기며 길이 태평의 복을 누리게 하라 하였다. 왕이 곧 배신 의정부 조아의정 황보인 등을 보내어 표를 받들어 진사하였다. 왕이 이미 왕위를 이으니 무릇 대국을 섬기고 번직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삼가하되 선왕의 뜻을 이어 더욱 경건하고 더욱 근신하며 옛 신화를 바꾸지 않고 옛 전법을 따라서 부지런히 다스리기를 도모하였다. 안옥은 원통하고 억울하게 되기가 쉬우므로 중의 옥을 맡은 관리에게 경계하기를 이르기를 안옥을 설치하는 것은 본래 주에 있는 사람을 징계하자는 것이고 사람을 죽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교조를 내려서 힘써 긍휼하게 하였는데 옥을 맡은 아줌과 군주들이 법이 아닌 것으로 죄수를 괴롭히고 침노하니 이제부터는 갇힌 사람의 친속을 시켜서 하소연하게 하며 엄하게 다스려서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펴게하라 하였다. 6월에 장운왕을 장사하고 졸곡이 지난 뒤에 비로소 정사를 보았다. 경연에 임하여 조신 사품 이상의 윤대를 듣되 한결같이 장운왕이 예전 하던 일과 같이 하고 무릇 조신이 외임에 제수되어 하직하게 되면 모두 인견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공정하게 하며 농사에 힘쓰고 군사를 훈련하는 뜻으로 권면하고 일러서 보냈다. 8월에 하교하기를 나이 많은 사람을 높이는 것은 고금에 통한 의리이다. 이제부터 대부가 연로하여 치사하고 시골로 돌아간 자는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달마다 술과 음식을 보내어 매양 사맹월에 가축 기록하도록 아뢰어라 하였다. 9월에 왕이 태상 황제가 거가가 경사에 돌아왔음을 듣고 면복으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멀리 하려하였다. 곧 하교하여 지경 안에 크게 사유하니 대강에 이르기를 북쪽 오랑캐가 화근을 만들어 황제의 승려가 파천하니 신민의 통분함이 대개 여러 날이 되었다. 황제의 위력이 멀리 떨치어 오랑캐가 이미 기순하고 대가가 돌아오니 사해가 고루 기뻐한다. 이제 삼가 등록한 조지를 보니 운운하기를 돌이켜 생각건대 큰 경사는 멀고 가까운 사이가 없이 마땅히 성심을 못 받아 너그러운 온전을 펴야 하겠다 하였다. 왕이 유사의 순자의 법을 굳게 지킴으로써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침체됨이 있을까 염려하여 의정부로 하여금 전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서울과 외방 관리들이 승진하고 내칠 것을 아뢰게 하고 또 손수 교수를 지어 의정부에 내리어 맹자의 말씀에 좌우가 다 말하기를 어질다 하여도 가하게 여기지 않으며 여러 대부가 다 말하기를 어질다 하여도 가하게 여기지 않으며 나라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어질다 한 후에야 살펴서 어질린 것을 본 연후였으며 좌우가 다 말하기를 불가하다 하여도 듣지 않고 여러 대부가 다 말하기를 불가하다 하더라도 듣지 않으며 나라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불가하다 한 연후에야 살펴서 불가한 것을 본 연후에 버리리라 하였으니 이와 같으면 사람을 쓰거나 물리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가? 옛 사람의 말에 어진 일을 구할 때는 수고로우나 사람을 맡긴 뒤는 편안히 한 것이니 참으로 어진 인재를 얻어서 쓴다면 비록 배기를 높이 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도 가하다 하였으니 이와 같으면 어진 일을 구하는 것을 완만히 할 것이겠는가?
대개 예전에 어진 인구는 천하의 이목으로서 총명을 삼기 때문에 대중을 따르기를 꾀하여 저절로 선심에 합하고, 어리석고 어두운 임금은 말로서 기휘함을 삼아 몸이 있으면서 죽는 것을 기휘하고 나라가 있으면서 망하는 것을 기휘하여 스스로 총명을 믿고 여러 사람에게 묻지 않기 때문에 화가 소홀히 여기는 데서 생겨 후회하여도 미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구원함을 급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뜻과 기운이 고매하여 국사의 풍도가 있는 자, 절조가 돈독하고 확고하여 과감하게 말하고 곧게 가나는 자, 용맹하고 강력하여 능히 외모를 막는 자, 강하게 막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벼슬에 임하기를 집과 같이 하는 자, 사리에 통달하여 처사하기를 밝고 민첩하게 하는 자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다 크게 쓸만한 사람이다. 또 사람의 어짐을 쓰면은 마땅히 그 탐하는 것을 버려야 하고, 사람의 용감함을 쓰면 마땅히 그 노하는 것을 버려야 하고, 사람의 지혜로움을 쓰면 마땅히 그 거짓을 버려야 하고, 수레를 뒤집어 덮는 말이나 척이나 한 선비도 다만 한 재주만 있으면 또한 한 그릇으로 쓸만하다. 만일에 사람을 제쳐놓고 입만 나부그르며 마음으로는 거짓과 속이는 것을 품는 것, 성미가 급하고 마음이 좁아 제일 잘난 체하고 마음에 얼밀한 것을 되추어내어 고든치 하는 것, 어깨를 굽신거리며 아첨하여 웃으며 권세를 아부하는 것, 소승에 편안하여 구차히 세월을 보내는 것, 종일토록 하는 것 없이 게으르고 어물어물 지내는 것, 혼미하고 지혜가 없어서 사리를 통달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무리는 다 자포자기하여 쓸데없는 것이다. 지금 비록 정부와 전조로 하여금 현재를 천가하고 불추한 자를 편출하게 하였으나 오히려 넓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동방유품 이상 서반사품 이상으로부터 각각 어질고 능하여 진용할 만한 자를 청가하고 겸하여 시정의 득실과 민간의 폐막을 말하라. 내가 장차 친히 볼 것이며 유사에게는 붙이지 않겠다.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또한 죄는 가하지 않겠다 했다. 이에 여럿이 나가 모두 실봉하여 아뢰니 왕이 택하여 서서 현능한 자는 뽑아쓰고 탐무한 자는 물리쳤으며 이되는 것은 일으키고 해되는 것은 재간이 인심이 기뻐하였다. 왕이 친히 책문하여 선비를 뽑는 데 손수 시제를 짓기를, 대개 들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어진 일을 구하고 가는을 따르고 욕심을 적게 내어 정사를 부지런히 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요, 잘하지 못하는 자는 이와 반대된다. 내가 부득한 몸으로 선왕의 업을 이어받아 지키어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마치 못에 임하고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하며 과실을 듣기를 구하여 내가 미치지 못한 것은 보증하려 한다. 그들들 대부들은 성하게 마음을 쓴 지가 세월이 이미 오래되니 만일 시무가 오늘에 급한 것이 있거나 혹은 과실을 내가 들어 알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진달하고 숨기지 말라. 비록 문사는 아름답고 포스가 두루 넓다 하더라도 뜻이 도리어 부족하면 나로서는 한갓 도리어 배우와 같다고 볼 것이며 임금의 덕을 칭찬하여 걸핏하면 성현에 비유하면서 행실이 도리어 따르지 못하면 나는 한갓 그를 하유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금일의 대책은 힘써 쫓아서 성실히 실행하겠다 하였다. 왕이 여러 번 그를 내려 구원하였으나 오히려 언료가 넓지 못하다 하여 이에 조신 육품 이상에게 명하여 모두 윤대할 것을 허락하고, 비록 소신이라도 반드시 화한 얼굴과 따뜻한 말로 훨씬 탄이하게 들어줘서 말을 다하게 하였다. 왕이 진법 9편을 지어서 용감하고 겁내거나 이기고 패하는 법을 28변으로 하고, 군사를 가르치고 항상 조련을 행하여 때로 친히 사일하였으며, 또 군기를 또한 정리하게 하니 이로부터 안팎의 군녀가 더욱 정예하여졌다. 경태 2년 12년 정월에 배신 황보인이 중국 서울로부터 돌아올 때 황제가 고명을 주어 이르기를, 고왕이 인자하고 연애롭고 겸손하고 공손하며 총명하고 통달하여 착한 것을 좋아하고 이치에 따른다. 더럭만한 것도 능히 삼가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시종 한결같은 정성으로 하며, 인후한 것은 나라 사람에게 넘치고 공률은 변경에 나타나니 조선이 나라를 차지한 이래로 왕과 같은 분이 드물게 있다고 할 것이다. 너는 곧 그 세자이다. 충성하고 효도하여 정성이 있고 공경하고 조심하여 게을리하지 않으니 적장으로 하나 어진 것으로 하나 마땅히 전습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너를 특별히 봉하여 국왕을 삼는다. 번국을 부탁하는 것은 덕 있는 네가 아니면 맡기기
맡기지 못하는 것이니 오직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받드는 것으로 큰 일을 삼고 경례를 보존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중함을 삼아 오직 충성하고 오직 효도하여 길이 너 아비의 행실을 따르고 가서 짐의 명령에 응하여 더욱 광명을 이으라 하였다. 또 제스를 내리어 권시를 봉하여 왕비로 삼고 적자를 왕세자로 삼았다. 왕이 총명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격하여 곧 경례를 크게 사유하고 여러 신하에게 작 1급을 주고 배신, 반중추, 원사, 한확을 등을 보내어 표를 받으러 사언하였다. 사물의 하교하기를 형국을 설치하는 것은 참으로 부득이한 것인데 잡아 가두는 사이에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가져오기 쉬우니 그러므로 역대의 다스리기를 원하는 임금은 옥성에 지체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은 이가 없다. 당나라에서는 사만의 법을 세워 큰 사건의 기한을 대리하는 35일, 형부에서는 30일, 모두 65일로 하고 차례로 강세하였고 송나라 태종에 이르러 또 법을 만들어 독과를 엄하게 하였으니 옥을 지체하여 원통함을 가져오는 것을 위함이 아님이 없다. 우리 조정께서 모두 덕을 밝히고 벌을 삼가는 것으로 선물을 삼았다. 우리 선고에 미쳐 호생지덕이 천성에서 나와서 여러 번 율형의 교서를 내리어 안팎에 고하여 이르기를 정령 간절하게 하였고 예전 법을 참고의 거하여 또한 사만의 정함이 육전에 실려 있다. 대개 일이 죽을 죄에 관계되어 사증이 30일 정도에 있는 것은 대사가 되고 일이 도형, 유형에 관계되는 것은 사증이 20일 정도에 있는 것은 중사가 되며 일이 태장에 관계되는 사증이 10일 정도에 있는 것은 소사가 된다. 대사는 90일로 하나고 중사는 60일로 하나고 소사는 30일로 하나였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할 것 없이 사정이 경내에 있어서 형적이 밝게 나타나는 것은 10일에 지나지 않고 쉬운 것은 3일에 지나지 않는다. 형적은 밝히기가 어렵고 사정이 여러 가지 관련되어 부득이 기한을 지나는 것은 사유를 갖추어 아래고 또 개월에 옥을 감독하는 관원이 죄수를 염려하여 경한절은 석방하라. 만일 엄치하는 것이 있으면 헌사에 위임하여 규리한다. 지금 당나라의 기한을 세운 것을 보면 송나라 제도보다 너그럽고 우리나라 법은 당나라에 비교하면 또한 더 너그러운데 기한이 지나는 자가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개 옥송을 처리하는 것은 여러 번 심리하는 것이 귀하나 너무 빨리 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니 참으로 능히 마음과 힘을 다한다면 사만의 기한이 또한 이미 족한 것이다. 건년 이래로 얼싸가 능히 지극한 뜻을 우러러 몸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일을 끌어서 혹은 밝히고 맑게 하는데 잘못되고 혹은 재결하는데 부족하여 처음부터 애매하여 의심스러운 일이 아닌데도 의례 기묘하지 않은 절목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여 여러 번 추심하고 곧 결단하지 않아서 드디어 무지한 작은 백성으로 하여금 한번 잡아가두는 것을 당하며 번번이 여름과 가을을 지내니 줄이고 춥고 병들어 곧 죽게 되는 자가 있다. 또 옥중의 괴로움이란 하루를 지내는 것이 한 해와 같아서 한 사람이 옥에 있으면 온 집안이 이 업을 패하게 되니 화병을 상하고 재앙을 부르는 것이 무엇이 이것보다 더 심하겠는가? 선고께서 이것을 민망히 여기어 항상 계를 만들어 중예에 선포하고자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버리시었다. 내가 덕이 좋고 어두움으로 전의 일을 이었으나 능히 선고의 뜻을 이어받지 못하니 우리 백성들을 상하게 할까 하여 수기하러 공경하고 두려워함을 목과 골짜기에 떨어진 것과 같이 한다. 일찍이 들으니 한 사람이 모투기를 향하면 당에 가득한 사람이 즐겁지 아니하고 사경의 안이 모두 와탑의 곁이니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하면 허물은 실로 나에게 있는 것이니 물은 너희 전법한 사람들은 또한 다 선왕의 예시나라. 선왕의 뜻을 몸받지 못하여 허할 데 없는 백성들을 그칠 수가 있겠는가? 계속하여 이제로부터 직책을 가끈하여 힘써 이루어진 법을 쫓게 하여 무릇 옥사를 심리할 것이 있으면 혹시라도 지연하지 말아서 옥사에 업을 하고 원통함이 없게 하라. 백성은 생성의 덕택을 입게 하여 과인의 정성스러운 험률함을 이으려 하는 뜻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 하였다. 4월에 하교하기를 대개 들으니 불시의 법은 윤리에 벗어났다. 우리 장훈왕께서 학문이 고명하여 내가 적으로 있을 때 주의하러 승안하여 매양 개교를 받아 무릇 신기의 일에 있어서는 단연코 미혹하는 일이 없었는데 근래에 어리석은 백성이 국법을 범하여 소년이 머리를 깎는 자가 많아서 군액이 날로 줄어드니 이것이 참으로 염려하는 바이다. 나는 생각건대 도성을 금하는 것은 영갑에 실려 있는데 바다로 행하는 자가 지극하지 못하여 여기 이르렀으니 만일 거듭 금하지 않으면 패단을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며 간에서 겨울에 금법을 범한 자를 변방에 옮기는 법을 거듭 밝히었으니 나 다음은 생각하기를 갑자기 행하면 소요가 반드시 많을 것이요
백두만으로 계산되는 무리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몰아서 변방 먼 곳으로 가게 하면 인정이 참아 못할 뿐 아니라 원망을 불러 화기를 상할까 두려워하여 아직 기한을 늦춰서 자수하여 환속하는 것을 들어주고 형벌은 가하지 않을 것이며, 혹 정전을 바치게 하여 금년으로 기한을 하되 기한이 지나도 자수하지 않는 자와 금으로 금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단연코 금단을 행하겠다. 또 궁벽에 살고 있는 승도가 혹 두루 알지 못하다가 기한이 지나도 자수하지 않아서 죄에 미칠까 염려되니 고루 일어서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대저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관리가 받들어 행하기를 지극하게 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제부터 곧 금단하지 못한 관리는 또한 마땅히 주의를 과하여 용서하지 않겠다 하였다. 왕이 일찍이 근신에게 말하기를, 석시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유자의 안과 바르게 하는 공부와 서로 가까우나 실상은 심히 서로 멀어 마침내는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 없으니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 하였다. 또 말하기를, 농명의술은 또한 시자가 믿을 것이 아니며 대개 길용화복은 지나간 것은 자기가 이미 아는 것이니 점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없고 미래의 일도 또한 미리 알 것이 없다. 내가 그러므로 절대로 이것을 믿지 않는다 하였다. 올해 한길도에 감로를 바치고 또 백작, 백치를 바친 자가 있었는데 모두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가뭄으로 대신에게 한죄를 구제할 방책을 물었으니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경한 죄를 용서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사유는 자주 내릴 수 없다 하고 이에 형조에 명하여 또 이하의 죄는 모조리 보석하여 군문하고 여러 조에서 진선하는 것과 서울과 예방의 공사 간에 영선하는 것을 정지하고 영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물어 조신이 외방에 있다가 돌아오는 자는 각각 본 바 폐막을 갖추어 실봉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9월에 황해도에 여역이 유행하니 왕이 근심하고 염려하여 친히 글을 지어 관원을 보내어 제사하기를, 이치는 순전히 양이 아니고 엄이 있으며 물건은 길이 살지 못하고 죽음이 있다. 오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것이 있고 신이 있으면 반드시 귀가 있다. 진시로 물마다 채가 되어 빠짐이 없으니 어찌 여기인들 주장이 있겠는가. 정적이 없는 것을 엄양이라 하고 정적이 있는 것을 귀신이라 한다. 정적이 없으면 더불어 말할 수 없지만 정적이 있으면 이치와 더불어 깨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생각컨대 수화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지만 혹 때로는 사람을 상하게도 하고 귀신은 사람을 살리지만 혹 때로는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수화가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을 해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므로 춥고 비오고 덥고 변나는 것과 오미의 음식은 천지가 사람을 기르는 능사인데 사람이 스스로 그 조화를 이루면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신의 덕이 성한 것은 이치가 천지와 똑같음을 알겠다. 지금 여기는 실로 귀신이 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악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악인을 만들므로 인하여 전염하는 것이 점점 넓어져서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하니 어찌 이른바 천리가 덕을 잃으면 옥석이 함께 불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적은 덕으로 한나라 신인의 주장이 되었으니 항상 한 물건이라도 살 것을 얻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우리 백성이 횡액으로 요사에 걸리는 것을 참아보겠는가. 이에 유사의 명하에 소재지에 깨끗한 곳을 가리어 단을 만들게 하고 조관을 나누어 보내어 희생과 예주로 제사하게 하니 너 귀신은 괴려하고 분질한 기운을 말끔히 거두고 생생한 본덕을 펴라 하였다. 11월에 명하여 고려 왕시의 후손을 구하여 그 작위를 높이고 의복과 안마 전택 및 장획을 주어 제사 일을 잇고 되도록 그 작을 승습하게 하며 또 명하여 고려 명신으로 공덕이 있는 자를 택하여 사당에 배양하게 하였다. 평안도 황해도 두도 관찰사에게 유시하니 그 대략은 우리나라에서 전부터 내를 마가 저수와의 관계에 섰는데 이익을 빠뜨린 것이 아직도 많아서 만일 수재와 한재를 만나면 백성이 그 해를 받는다. 내가 금년에 북도 민생의 어려운 것을 염려하여 밤낮으로 백성을 구제할 방법을 생각하니 내를 마가 관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하여 대신에게 의논이 모두 가하다 하였다. 내가 들으니 그 도에 질퍽질퍽한 땅이 많아서 논을 만들 수 있는데 백성들이 절개하지 않는다 하니 내 뜻으로 두루 촌백성을 깨우쳐 이익이 되게 하며 그 중에 반드시 서로 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왕이 더욱 농사에 유의하여 매양 감사 수령을 보면 반드시 농무로 이익을 구할 것을 친절히 권면하였다. 왕이 학교는
풍화의 권한이라 관계되는 것이 심히 중하다 하여 직책이 관각을 겸한 대소유신을 명하여 윤반으로 성균관에 나아가 날마다 재생과 더불어 강론하게 하고 자주 재생에게 주식을 주고 또 성균관과 사부 확당의 노비를 증가하여 주었다. 이에 가을에 이만주의 가나 김남로 등이 평안도 강계부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만주가 토물을 판비하였다고 칭탁하여 그 아들을 시켜 우리나라에 보내려 한다 하였다. 왕이 본도 도제제사에게 이르기를 이만주는 본래 혐극이 있고 하물며 겸하여 요동 변경에 소란을 꾸미어 상국에 득주하였으니 우리가 화친을 허락할 수 없다. 뒤에 자식을 보내어 성의를 바치기를 칭탁하여 오더라도 부디 지경에 들이지 말라 하였다. 금년정월에 배신주 유래가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를 주어서 저적과 통하지 말라고 일렀다. 왕이 더욱 변방장수를 경계하여 험의하고 준수하게 하였다. 또 요동 군민이 일찍이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고 본국에 이른 자가 전후 합하여 160여인이었는데 왕이 모두 옷과 양식을 줘 요동으로 돌려보냈다. 왕의 아우 임영군 이구와 밀성군 이침이 오래 병을 앓다가 나았는데 왕이 대단히 기뻐하여 의원에게 안마와 초구를 주었다. 왕이 제부를 공경하여 섬기고 여러 아우와 우애로와 모두 즐거운 마음을 다하였으며 여러 아우의 아들을 어여삐 여기어 무육하기를 한결같이 자기 소생과 같이 하였으며 동복 아우 광평군 이여가 일찍 죽은 것을 불쌍히 여겨 그 아들을 데려다 궁중에서 길러 나가고 들어올 때 돌보니 자해함이 두텁고 지극하였다. 왕이 병을 얻게 된 것은 상사를 만난 뒤에 기운과 몸이 회복되지 못하였는데 근심하고 부지런하기를 과하게 한 때문이었다. 여러 신하가 청하기를 전하가 대병을 깨끗인 뒤에 날마다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가니 술알을 드실 겨를이 없고 근심하고 부지런하심이 너무 과합니다. 지금 부하가 이미 중하고 무강한 근심이 있으니 나를 걸러 정사를 보아 정신을 편안히 기르소서 하니 듣지 않았고 또 글 읽는 것을 정지하여 안녕을 치도록 청하다는 자가 있으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정지하고자 하나 스스로 그만두지 못한다 하였다. 일찍이 대신에게 말하기를 인구는 반드시 근심하고 부지런하여야 하고 스스로 안 일할 수 없다. 예전에 안으로 색황을 짓거나 밖으로 금황을 짓거나 술에 취하거나 음악을 즐기거나 높은 집과 조각을 한 담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인군의 공통된 근심이다. 나는 성품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비록 권하는 자가 있어도 좋아하지 못한다 하였다. 또 근신에게 이르기를 남녀 음식의 욕심은 가장 사람에게 절실한 것이다. 고량을 먹는 자제가 헌희는 주색으로 몸을 패한다. 내가 매양 여러 아우를 보면 이것으로 경계한다 하였다. 올해 배신 안왕경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왕에게 표리를 주고 인하여 치규하기를 왕이 여러 번 사로잡혀간 중국인 남녀를 요동으로 보내왔으니 왕의 성의를 갖추 알았다. 지금 특별히 채단과 표리를 반사하여 충성하고 부지런하게 답한다 하였다. 왕이 바야흐로 사신을 보내어 진사하려 하였는데 전날로부터 병이 시작하여 이달 14일 병호에 경복궁 정침에서 흉하니 향년 39세였다. 왕의 병이 급함을 당하여 여러 신하가 경례를 사유하기를 청하니 허락하지 않았다. 흉하니 비록 거리의 아이와 여항의 여자라도 슬피 부르짖지 않은 이가 없었다. 왕이 자기가 뛰어나게 위대하며 성품이 관홍 간중하고 명의 인서하며 효도와 우애가 천성으로 지극하여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우하기를 한결같이 지성으로 하였으며 공손하고 검소한 것으로 몸을 가지며 이단에 혹하지 않았으며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편안하고 욕심내는 등 사는 호발만큼도 지적할 것이 없고 경사를 관찰하고 고금을 통달하였으며 더욱이 성리하게 깊어서 때로는 시신과 더불어 역대 치단의 깃틀과 선유의 이동의 쓸을 상론하여 한결같이 이치로 돌리니 말이 간명하고 뜻이 통하여 듣는 자가 충년이 어둠이 있지 않음이 없었다. 역산 성문에 이르러서도 다 극히 전하였으며 또 초서와 예서를 잘 쓰고 문사에 소질이 있었으나 일찍이 유의하지 않았다. 조정에 임하면 침묵을 지켜서 바라볼 때 엄연하나 여러 신하와 더불어 말하면 온화의 봄바람 가운데 있는 것 같으니 사람들도 또한 각각 소회를 다하였다. 저기 하던 처음에 첫머리로 언로를 넓히고 숙특을 정별하고 농사에 힘쓰며 형벌을 삼가고 문을 숭상하며 무를 중히 여기고 부비를 생략하며 포험을 감면하고 유망한 사람을 불러 무마하고 호라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어 바야흐로 원대한 생각을 넓히다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슬픔을 이기겠는가.
비록 나라를 누리는 것은 오르지 않으나 저 위에 있은 지 30년의 선왕을 좌우하여 도와서 이룬 것이 실로 많았고 서무를 참결함에 이르러서는 공덕이 사람에게 미친 것이 더욱 깊었다. 소대는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 태평한 세상이다. 패봉은 자신의 봉지를 가리킨다. 술직은 직책을 수행합니다. 후도는 제후의 법도이다. 빈사는 제후로부터 손님 대접을 받는 사람이다. 규구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이다. 발습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길을 갑니다. 수장은 먹는 물이고 벽용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칠장 관복은 세자가 입는 관복, 곧 구장 중에서 용과 산을 뺀 7가지 무늬를 새겼다. 구장 면복은 9가지 수를 넣은 임금의 명복, 의에는 산, 용, 화, 화충과 종이의 5가지를 그리고 상에는 조, 분비, 보, 불 등 4가지를 써놓았다. 치사는 나이가 많아 뱃을 내어놓고 물러납니다. 우선 당상관으로 치사하는 경우에는 예조에서 매달 술과 고기를 급여하였으며 국가의 중대한 정사로 인하여 치사하지 못하는 70세 이상은 이품간에는 괴나 장을 하사했다. 등록은 베꼈음이며 척비는 구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지내며 대부는 뱃을 가진 사람이고 포스는 과거의 답안지의 내용이며 포는 과거 시험의 5째 귀를 선은 6째의 귀를 말한다. 하휴는 여름철에 밭에서 일하는 중노동 맹자의 어깨를 치켜 올리고 남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은 여름철에 밭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였다. 엄체는 지체함이며 얼싸는 사백관이고 와탑은 임금이 거처하는 궁전이고 험휴는 마음으로 백성을 동정함이며 농명은 사람의 타고난 운명과 관력이며 폐막은 정치의 잘못된 것이며 괴련은 사리의 어그러짐이며 온당하지 않음이고 장획은 노비이고 부하는 임금이 맡은 직책이고 성색은 음악과 여색이다.